오는 23일 홍성문화원장 선거가 열립니다. 후보 3명이 출마한 가운데 후보들은 문화원 발전 계획 수립과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산시 간월도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며칠째 차량이 계속 주차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동안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홍성문화원은 홍성 지역 향토 문화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문화 행사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홍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홍성문화원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이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홍성문화원장 선거는 배상목, 김동배, 박정숙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먼저 홍성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청운대학교 초빙교수로 지내고 있는 기호 1번 배상목 후보. 홍성문화원 발전계획 수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홍성문화원이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제가 문화원장이 된다면 종합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해서 투명 경영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대 간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세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문화원 이사로 지내며 홍성군 노인체육회장 등을 맡고 있는 기호 2번 김동배 후보. 김 후보는 문화원 서포터즈 운영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서포터즈를 통해 홍성문화원의 주요 행사와 홍성 지역 향토 문화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무형유산 갖고 계신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캐릭터화 만들어서 홍성에 오시는 분들, 홍성 스카이타워, 투어하시는 분들, 죽도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저는 답례품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을 좀 더 문화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성 문화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서포터즈 형식으로 해서 저희 홍성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홍성이 조금 더 저희 홍성뿐이 아니라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고요. 마지막 홍성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홍성사랑 장학회 이사로 지내고 있는 기호 3번 박정숙 후보. 박 후보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악과 미술 등 강좌를 열어 학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청소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미래 세대가 지향할 수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기회 제공, 주민 참여 확대를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 마련,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 싶습니다. 오는 23일 홍성문화원장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문화원장으로 당선되면 앞으로 4년 동안 홍성문화원을 이끌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서산시 부성면 간월도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이날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실종됐다는 공조 요청을 받아 위치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간월도 주차장에 며칠째 차량이 계속 주차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유서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범죄 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 중간 관리자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6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13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1년 동안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당은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고 비상장 주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은 국제 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출생아 중 5.3%는 다문화 가정 출생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말해주는 통계인데요. 국제 혼인 비중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0.3%였으나 2021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0.6%로 상승했습니다. 신부가 외국인인 경우가 70%를 차지했고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12,150명으로 전체의 5.3%였는데요. 신생아 100명 가운데 5명은 다문화 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국제 결혼과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글로벌화와 더불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늘고 과거와 달리 국제 결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리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또 이들을 존중하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말과 전통, 문화가 다른 전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이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41만, 미국에는 200만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차별 없이 그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기를 바라듯이 국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잘 융화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18일 최 군수가 국회에서 강순규 의원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예산군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내포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허브 내포권 구축사업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오는 2027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서울대 교구장 등이 운영하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황청이 공식 승인한 서울 순례길과 서산 해미국제성지 관련 시설의 신축과 정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성 의원은 수십만 명의 세계 청년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027년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동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8월 중 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와 지역 내 기업들이 재활용품을 화장지로 바꿔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현대제철과 대한전선 등 6개 기업과 사업장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이팩과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자원을 분리 배출해 당진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당진시는 재활용 자원을 재활용 화장지로 교환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산 지역 쌀 생산단체의 쌀이 네덜란드로 수출됩니다. 서산시는 쌀 생산단체가 19일 출항식을 개최하고 18톤의 쌀을 네덜란드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의 이번 수출은 지난해 12월 17톤의 쌀을 네덜란드로 수출한 데 이어 두 번째며 수출액은 한화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을 위해 해외 마케팅 교육과 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형 논총 리브투게더 2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청양군은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단독주택 20세대와 개별 부속 창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귀농 기촌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입니다. 충남형 농촌 리브 투게더 사업은 귀농 기촌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이 예당 저수지에 붕어 6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예산군은 예당 저수지 생태계 복원과 어족 자원 회복 등을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뱀장어와 붕어 등 44만여 마리를 방류했으며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